문재인 정권이 인사쇼와 이 어용 포탈, 어용 언론을 통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그러면 좀 그 상태로 좀 끌고 가는 게 사실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정권이 쇼를 해서 좀 지지율 끌어올렸으면은 그걸로 쭉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가 나서면서 거의 김정은 퍼주기 선동을 하는 부분, 이걸로 탁 제동이 걸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른바 적폐 해소란 명분으로 전전 정권, 박근혜 정권도 아닌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을 뒤져버리겠다. 감사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 전 정권을 좀 치는 경우는 맞지만은 전전 정권을 건드리는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도 이명박 측의 반발이 거셀 게 뻔한데도 저걸 치겠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그게 좀 투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죠. 근데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 저걸 뒤졌는데 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적폐 해소라든지 구태개혁의 실력이 좀 시원치 않다. 문재인 정권은 우린 할 수 있다 해서 들어가나 본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이게 꽤 됐기 때문에 꽤 돼서 지난 정권 때 해가지고 또 면제부 받은 것도 있고 그걸 구태여 지금 정권 잡아서 한창 쇼 해가지고 인기가 높을 때 저걸 가지고 아마 한 달까지 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는 저거 눈살을 좀 찌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대강이 문제가 되면요. 그걸 탁 뒤져가지고 이 이자들을 막 잡아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제점들이 저는 막 엄청난 것도 과장 이것보다가 있다고 봐요. 4대강 대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정도로 가면은 충분한 거지. 저걸 사업을 다 뒤져버리겠다. 저걸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거 잡아서 이명박 감옥에 집어넣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또 감옥에 집어넣겠다? 전두환 노태우 잡아넣듯이 예전에 김영삼. 글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경제 안보 위기 현안에서 저런 거를 한다는 게 국민들 절반은 제가 볼 때 절반은 아주 왜 저러나 저거 우리가 그래도 좀 지지해 주는데 좀 앞으로 좀 나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그 사람이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뒤졌는데 큰 게 안 나왔잖아요.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만한 세력이 그 세력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 아닙니까? 이명박 세력을 쉽게 얘기하면 그걸 어느 정도 주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암묵적 동의 최소한 그렇게 해가지고 박 대통령까지 탄핵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명박 세력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게 대중적으로는 이명박 세력하면 큰 영향력이 없는데 이 권력관계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게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재판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논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논평 한마디 없었어요. 침박이고 뭐고 아예 논평 한마디가 없었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떠든 건 있죠.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탄핵에 대해서는 빨리 승복하자. 탄핵을 빨리 승복해서 보수 대통합을 이루자. 쉽게 얘기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탄핵에 대해서 진실 얘기를 하지 말고 덮어버리고 다시 손잡자. 탄핵 세력과.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 근데 4대강을 문재인 정권이 뒤진다니까 너도 나도 튀어나와서 아니 정진석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버리고 하자면서 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캐는 거는 이건 벌써 막아야 된다 그러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건 막아야 된다. 정치감사라 그러고 그 대선 때마다 그 태극기 들고 탄핵 진실 밝히겠다는 홍준표 씨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탄핵에 대해서는 어제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4대강 대선 막 페이스북에 막 3개, 4개 써가지고 결사적으로 막겠다. 이게 무슨 의미하게 됐어요? 보수진영 정치 권력이 사실상 박근혜 세력이 아니라 이명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명박이라는 그 정치 세력은 이 서로 이권들을 잘 주고받기 때문에 이권을 아예 안 줘버리는 박 대통령 세력은 한꺼번에 무너져 나가고 원칙과 명분에 목숨 거는 소수의 우리 당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반면 범 이명박 세력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탄핵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공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상대하기는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이명박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 근데도 이걸 싸움을 건다. 문재인. 저는 문재인 쪽에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정은한테 이 100조짜리 퍼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른정당까지도 제동 걸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 범친이계죠. 맡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다 맡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싹 쓸어버려야지만은 편하게 가서 김정은에게 확 갖다 퍼줄 수 있겠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붙어가지고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켜 놓겠다. 그래야지 마음껏 김정은한테 퍼주겠다.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승부수를. 근데 정권 초기에 이런 승부수를 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원래는. 그 왜 그러냐? 김정은의 SOS가 워낙 강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김정은 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이 친박 갈등을 한번 좀 분열을 고착화시켜서 보수를 단결을 못하게 막아볼까. 즉 이명박 4대강을 막 치면은 이 친박 세력들이 또 슬쩍 협조해주면서 보수 분열을 좀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요 두 가지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계산을. 뭐 첫 번째 거야. 나중에 입증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친박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쪽이랑 정말 연이 없습니다. 저는 친박 세력이라는 게 박근혜 정권 내내 저 친박이라는 실세라는 사람들하고 제가 윤상현 의원만 좀 보수 쪽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두 번 만났지. 그것도 여러 명이랑 같이. 나머지는 저는 서청원 씨도 본 적이 없고 최경환 본 적 없고 조원진 의원 이번에 태극기 때 처음 만났습니다. 태극기 하면서 처음 만난 분이고 김재태 의원은 뭐 자주 알았지만은 김재태 의원은 뭐 사실은 친박이라 좀 보기 어려운 사람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4대강을 뒤진다 그러면요. 뒤져라. 다 뒤져라. 그 대신에 이 친이계나 이 보수 쪽에서 그럼 문재인 네 것도 뒤진다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서로 협박해서 멈추지 말고 서로 다 뒤지자. 서로 다. 다 하자는 거예요. 자, 자원외교. 자원외교 노무현 때 안 했습니까? 노무현 때도 말아먹었고 이명박 때도 말아먹었는데 그래 이명박 자원외교 뒤진다? 다 뒤져 그럼 노무현 것도. 그리고 이렇게 뭐 4대강 이런 것들 자 문재인의 적폐 관련 3대 특검 4대 특검법 우리가 대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멍하니 있어요. 자유한국당이나 이거 바른정당도. 그럼 문재인 아들 그거 조사 안 합니까? 문재인 아들 취업비리. 그리고 문재인 그 권양석 뇌물 사건 이거 조사 안 합니까? 그냥 같이 맞짱 떠가지고 자 4대강 다 뒤져. 다 뒤진 대신 이 문재인 이거 아들 비리 노무현 뇌물 다 뒤져. 해서 정면 승부 해버려야 돼요. 정면 승부 해버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친이니 친박이니 그 입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대강의 비리가 있었으면 그건 글쎄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의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은 일단 하겠다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자 그 정도로 한번 적폐다 해석하자. 그래서 원내대표를 당장 그 바른정당 다 불러가지고 저 문재인 쪽의 원내대표 누구죠 지금 우상호인가요 그 정당에 자 4대강 특검 들어오라는 거예요. 4대강 특검 방산 특검 다 들어가고 권양숙 특검 문재인 아들 특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맞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최소한 그런 식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 털자는 이럴 바에야. 그렇게 승부수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꼭 보면요. 제가 이명박 쪽 하는 거 보면요. 공격 카드들은 꼭 갖고 있는데 이걸 카드를 쓰지 않고 꼭 뒤에서 꼭 이 뒤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문재인과 이명박 싸움이 가다가
서로 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서 슬쩍 또 들쳐가지고 갈 공산도 크다. 제대로 못 싸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그리고 어쨌든 이명박 세력과 문재인 세력은 탄핵의 동지들 아닙니까? 탄핵의 동지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명박 세력이 탄핵에 제가 1등 공신이 이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니까 이게 1등 공신이고 문재인이가 2등 공신인데, 이거를 무슨 2등 공신들이 다 해먹고 1등 공신을 막 감옥에 집어넣겠다?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죠.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럼 참을 수가 없으면 한번 들이받고 싸워서 한번 목숨 걸고 붙던지, 이명박 세력 거. 꼭 여기는 꼭 뒤를 쳐요, 가다가. 근데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탄핵의 위협에 닥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세력이 국회에 그대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력 그대로 포진되어 있잖아요. 탄핵 세력이.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국민의당에도 있죠, 민주당에도 있죠, 자유한국당도 있지, 다 전체죠, 다. 조금만 삐걱해가지고, 특히 외교안보 문제로 치명타 맞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요. 하여튼 탄핵 세력의 목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내각제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 내각제는커녕 문재인 애들이 다 독식했어. 이거 참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회 엿보고 있죠, 당연히. 당연히 기회 엿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신히 꾹 참고 있는 이명박을 감옥 집어넣겠다고 지금 막 날뛰고 있으면요. 이건 못 참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건 참 국가적으로 이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교안보 상황에서. 근데 뭐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외교안보를 아예 박살을 내게 뻔하니까, 그럴 바야 그럼 다 같이 까가지고 막 국가가 거덜나들 만드는 끝장을 보자. 최소한 우리 같은 이 벤치 정당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외교안보는 메이저들이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 메이저들이 외교안보를 박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핵 때까지는 탄핵의 찬성반대 이분법이었지만은 대선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크게 얘기하면 3분법입니다. 탄핵의 진실을 갖고 하는 우리 같은 세력. 저는 이거를 보수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세력이. 그리고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 그리고 문재인 친김정은 세력. 이 3분법입니다. 3분법에서 서로 권력관계들을 보면서 누가 이걸 주도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선두에 치고 나가느냐. 저는 우리 자유통일 세력이 선두에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대로 접근해줘야 됩니다. 보수요 다 뭉쳐라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필요 없고 오직 국익만 관점으로 진실을 기준으로 똑같이 잣대를 갖다 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이명박 세력과의 문재인 세력의 싸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